제가 최근에 또 연축성 발성장애나 근긴장성 발성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큰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렸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나타나는 증상도 합치면 너무 많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다 못한 것까지 치자면 너무 많은 얘기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긴장하는 성격 플러스 흥분도가 높은 것. 그러니까 흥분도가 높지 않은 사람 중에서 근긴장성이 오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크거나 뭔가 금방 끌어오르고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화가 막 나는데 이런 것들이 막 거친 말로 표현되기보다는 또 억누르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결합해서 발성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 될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연축성분들을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바로 제가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뭘까요? 발성적으로 불안한 분들의 굉장히 신체적으로 큰 특징이 앞쪽으로 자꾸 이렇게 몸이 쏠려요. 이게 흥분했을 때 나오는 모습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막 끌어오르는 혹은 말이랑 상관없이 그냥 뭔가 내적으로 감정이 막 끌어올랐을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목과 어깨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상체가 계속 나와요. 몸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거북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본인을 누이시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앞쪽으로 자세가 쏠리지 않게끔 계속 허리를 붙이고 앉는 연습을 하라고 해요. 심한 분들은 살짝 이렇게 떠 있어요. 마치 일어날 것처럼. 엉덩이도 꾹 하고 눌러서 앉으시고 계속 중간에 흥분하면서 엉덩이가 뜨거든요. 그래서 뭔가 앉은 것도 아니고 선자세도 아닌 이상한 자세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흥분했을 때 긴장될 때 보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엉덩이를 꾹 붙이고 등을 꾹 붙이고 마치 막 회장들처럼 오버해서 막 이렇게 앉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치 내가 어떠한 큰 영향력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숨이 좀 더 편안하게 들어오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긴장해 있는 이런 신체 조건조차 우리가 조절을 해줄 필요가 매우 있습니다. 매우. 그래서 제가 항상 앞으로 몸 쏠림 금지예요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아무튼 이 얘기는 항상 해요. 그리고 앞으로 쏠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계속 이렇게 모으는 것도 금지. 어쨌든 계속 쪼그라들고 앞쪽으로 흥분해서 튀어나오고 막 목만 이렇게 빠져있고 이런 것들 다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말이 급해요. 말이 느린 경우는 잘 없고요. 목소리가 불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급해요. 그리고 이 급한 말 사이사이에 자꾸 호흡하는 것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걸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까먹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신경 쓰시면서 계속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역시나 숨과 말의 순환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말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몸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흡을 안 해주면 말하기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공기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 하면서 말하기 자체에 굉장히 다양한 제동을 걸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불편한 근육을 쓰게 한다든지 말할 때마다 신체에 자꾸 이렇게 힘을 주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이 자꾸 방어적인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몸이 자꾸 힘이 들어가고 그런 힘들 때문에 말하기가 계속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급하게 하는 거, 말을 빨리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하는 연습과 일부러 중간에 끊고
의식적으로 숨을 마셔주는 이런 커팅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숨을 안 마시면서 말만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보통 연축성 분들이 그냥 호흡을 까먹어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조절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왜냐면 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단계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계속 끊고 숨 마시고 얘기하고 이 공백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길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연축성이나 이런 쪽으로 아무튼 좀 반응이 있으셔서 오신 분들은 말을 할 때 그 공백을 굉장히 어색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완을 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다가 호흡하면서 쉬는 건데 이 쉬는 자리가 말을 할 때 너무 안 나오니까 말하기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소비적인 행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숨도 의식적으로 쉬어야 돼요. 한번 딱 끊고 코로 마시든 입으로 마시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입으로 마시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억지로 입을 다물고 코로 이렇게 마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흡법에도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코호흡이 좋대 하면서 코호흡을 많이 마시는데 말할 때 코호흡을 많이 넣으면 굉장히 어색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훈련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테크닉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또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얼굴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뭔가 어색하고 인상이 좀 써져 있고 뭔가 두려워하고 항상 뭔가 좀 찡그리고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초조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편안해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죠. 목소리도 불안한데 플러스로 표정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표정 따라가고 표정이 목소리 따라가고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표정을 좀 자연스럽게 하는 연습도 굉장히 의식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공포와 불안, 불편함 이런 것들이 내 신체로 다 노출이 되는데 표정은 매우 매우 노출 영역에서 사람에게 인상을 크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정 관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또 연축성분들 잘 안 되거든요. 일부러 표정 관리해야 돼요. 내가 마치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생글생글한 얼굴, 꼭 웃지 않더라도 호감이 있는 얼굴, 생기가 있는 얼굴로 바뀌어야지 항상 인상을 쓰고 미간이 항상 찌푸려져 있고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습관이 이제 생긴 분들도 많은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굳어지게 그대로 방치해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얼굴 근육도 계속 이완시켜주는 거죠. 계속 풀어야 돼요. 어떻게? 살짝 웃으면서. 그리고 어차피 인상이 꽉 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풀기만 해도 이것 자체로 이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꼭 웃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꽉 쥐고 있는 얼굴에 그 힘이 들어간 그 근육들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 얼굴도 여러분 반드시 이완을 해주셔야지 이완이 되지 이완하지 않으면 얼굴 근육 또한 긴장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에도 힘을 꽉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보면 흥분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뭔가 기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떠한 감정의 상태가 고조를 향해서 계속 간다라는 게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티가 나요. 심한 분들은 여기서 과한 제스처가 나오는데 막 어색해. 너무 정신이 없는 제스처 있죠. 막 이렇게. 자기도 뭐 하는지 모르겠는 이상한 제스처가 나와요. 뭔가 텍스트를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함. 어떠한 목적성이 있는 제스처가 아니라 막 파닥파닥거리고 막 정신없는 그런 과도한 제스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 사용들이 상체로 너무 많이 올라와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얼굴 근처에서 막 제스처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과사용되고 너무 빨리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한 제스처 사용 또한 팔을 릴렉스, 여러분 좀 떨어뜨려 주세요. 어깨도 좀 떨어뜨리고 목이 앞으로 나오면 또 넣고 상체가 너무 앞으로 쏠려 있으면 또 등 붙이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하고 있죠. 이완시키세요. 선생님 이완이 잘 안 돼요. 일부러 이완해야 돼요. 중간에 딱 끊고 숨 마시고 중간에 딱 끊고 등 붙이고 중간에 말하다가 딱 끊고 엉덩이 쫙 붙이고 이거를
해내야 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막 올라오는 이런 상태로 말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런 습관들이 계속 더 굳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끊으세요, 여러분. 끊고 이완. 팔이 올라온다? 아, 그치. 내려야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강박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계속 생각날 때마다 떨어뜨리고 생각이 좀 더 자주 날 수 있게끔 계속 생각에 자극을 주시고 뭐 보이는 데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완. 틈틈이 이완.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이완 중에서도 표정. 이완 중에서도 뭐 제스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팔을 떨어뜨려라. 보이는 곳마다 써두세요. 목이 자꾸 튀어나온다. 머리를 기대라. 나한테 이런 주문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문을 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심한 사람들은 긴장한 게 이렇게도 보여요. 몸이 막 흔들려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노래할 때도 이런 사람은 은근히 많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가만히를 못 있어요. 약간 이렇게 계속 흔들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잘 관찰하시고 뭐 주위 나를 자주 보는 상대에게 물어도 보시고 창피해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인정하시고 몸도 이완 떨어뜨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도 이것도 뭔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때도 몸 전체 싹 다 이완. 중간중간마다 우리 이런 행동을 의식적으로 일부러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칭도 자기 전에 하면 안 되고요.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 해주셔야 돼요. 목과 어깨 사이를 간격을 벌려주면서 이완해주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때만큼은 꼭 풀어줘야 되고 생활 속에서도 중간중간마다 그 긴장되는 근육들을 자꾸 이완으로 풀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육이 계속 뭉치다 보면 이게 섬유화가 돼서 딱딱해져서 아예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기 전에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주 풀어야 돼요. 긴장도가 높고 흥분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만큼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부러 이완하지 않으면 계속 긴장감이 높고 흥분도가 높은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몸도 아프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데가 진짜 너무 딱딱해져서 풀어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연축성 분들이 이런 자리가 매우 돌처럼 딱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과도 직결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생활 속에서 제가 짚어드린 포인트대로 이완해 보세요. 훨씬 여러분들이 발성 교정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크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성 교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볼 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평상시에 이완이 잘 안 된다. 일부러 이완하는 습관을 몸에 배면서 발성 교정을 해야지 발성 교정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게 체크가 전혀 안 되는데 뭐 목소리만 어떻게 해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완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도 엉덩이 붙이시고 상체 나오지 않게끔 하고 목 사이가 여기가 너무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앞으로 쏠려 있지 않게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컨택해 주시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